호랑이고 변할 변. 이것을 문장으로 이제 하면 대의는 호변이라 이런 뜻입니다. 큰 사람은 호랑이처럼 변한다.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벌써 대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사람을 나눌 때 네 가지로 사람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에서는 크게 사람이다 하나로 할 때도 있고 군자 소인이다 해서 두 개로 나눌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인, 군자, 소인 이렇게 세 개로 나눌 때도 있고요. 네 개로 나눌 때도 있는데 그때는 대인 또는 성인 같은 말입니다. 네 개로 나눠볼게요. 대인, 오늘 성인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자, 소인, 민. 이는 인의로 돼 그 사람의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말과 행동을 가지고 자신을 그 다음에 외부 관계 맺기를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으뜸 존재를 대인이네, 성인이네 그렇게 동양사에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큰 사람 대인, 그다음에 군자, 소인, 민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대인은 사람은 사람이는데 큰 사람이요. 군자는 원래는 임금의 아들이었습니다. 신분 개념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인격과 학문과 실천과 지위를 갖는 통합 개념으로 이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다음에 후대에는 인격과 학식 개념으로 이게 바뀝니다. 신분 개념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소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못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 하면 소인대라고 우리 조상들은 얘기했습니다. 대인에 반대되는 게 소인입니다. 근데 소인은 일반인과 못된 사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에는 민입니다. 이 민은 원래 제일 위에 이 민의 원조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포로를 잡아가지고 포로가 도망가지 못하거든요. 이게 화살이나 뾰족한 것을 가지고서 이 눈을 찔러버려요. 눈동자. 그럼 눈동자가 뭡니다. 바로 그게 민이에요. 우리의 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 눈동자를 썼을 때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거 있거든요. 요걸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눈동자가 없어서 못 보는 겁니다. 이게 민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포로시입니다. 포로시. 근데 나중에는 시대를 지나니까 이런 사람들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일반 사람들이 된 거죠. 대인, 군자, 소인, 민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신분제적 개념이었는데 포로, 노예, 그 다음에 일반 사람, 그 다음에 임금의 아들, 그 다음에 정치적 군장의 아들. 그럼 개인은 누군가 실제 인격과 학문과 실력을 가지고서 큰 지위를 가지고서 세상을 조율하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신분 개념입니다. 근데 후대에는 이게 인격 개념으로, 학문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인은 안으로는 학식과 인격과 능력을 갖추고서 사회적으로는 지위를 갖고 사회의 조율자 역할을 하는 분을 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인은 호랑이처럼 변한다. 이게 동양 사회에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 중에서 특히 한민일 사회에서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제일로 위력 있고 권위 있고 신령한 존재는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동물로 하자면 호랑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인은 호변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대인은 호랑이처럼 변한다. 그러면 호랑이처럼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두 가지로 변합니다. 첫 번째는 호랑이 몸이 변하는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호랑이가 먹이를 잡을 때 그 두 가지가 호변입니다. 호랑이가 호랑이 나올 때는 어때든 외모가 먼저 호랑이로 성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호랑이가 가장 성체로 그 다음에 멋질 때는 언제냐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뀔 때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찌 호랑이가 호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호랑이가 호랑이로 모습을 보일 때는 가을에서 겨울로 바뀔 때인데 그때가 뭔가 털다입니다. 지금 동물의 세계를 다 아시니까 호랑이하고 표범하고 하이에나를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습이 등치, 그 다음에 그 모습, 미풍이 어떤가. 호랑이는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가장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줄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방체가 어떻습니까? 근데 호랑이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사계절 중에서도 늦가을에서 초겨울입니다. 한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여름에는 소통이 잘 돼야 되니까 듬성듬성합니다. 호랑이까지. 그래서 색깔이 선명하지 않은데 겨울에는 이게 한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솜털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모습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황금빛을 띠고서 빛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게 호변입니다. 이게 대인은 역경이 올 때, 저런 게 있을 때 어물쩍 하거나 아니면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털갈리기 자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게 대인 호변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은 내가 인격과 학문을 갖추는 측면인 거고,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관계 맺기를 할 때 호랑이가 호랑이 다룰 때는 사냥하고 포효할 때거든요. 그때 호랑이가 어떻게 사냥하는가? 호랑이는 죽어져 가는 쥐를 잡을 때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도 성공률이 얼마인가? 10% 내외랍니다. 10% 내외. 만약 100%다 하면 생태계는 종말입니다. 10% 내외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 사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생명체는 동일하니까 생명의 원리는. 그래서 요즘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창업하는데 몇 퍼센트 삽니까? 창업 급수가 상, 중, 하가 있습니다. 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10분의 1 남습니다. 하에서 중으로 도약합니다. 10분의 1 남습니다. 중에서 상으로 도약합니다. 10분의 1만 남습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10분의 1의 원리. 그럼 여기에서 내가 성공률이 한 20-30%다. 그럼 이분은 굉장한 분입니다. 나는 왜 10개 하나면 하나만 될까? 그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 대인은 어떠겠어요?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프로야구에서 확률이 타율이 3할만 되면 어떻습니까? 훌륭한 타자. 그래서 호랑이가 이걸 잡을 때 뭐라는 거면 먹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저 멀리부터 쫙 엎지고 집에서 고양이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먹이를 앞에 두고는 바짝 엎드려가지고 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살금하고 또 이것들은 들었다가 못해요. 다시 이렇게 뗍니다. 이것을 반복하다가 표적동까지 옮겨간다. 그러면 그 순간 피고처럼 일어나가지고 가서 잡습니다. 그게 대인 호변입니다. 이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내 외적인 조건을 다 충족시킵니다. 이 일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때도 신중에 그것을 거듭하다가 때가 왔다. 그러면 지체 없이 일어나가지고 고쳐야 합니다. 이게 대인 복입니다. 그럼 소인은 어떻게 되는가? 소인은 이렇게 됩니다. 소인은 정반대로 자기를 다 드러냅니다. 자기가 실력이 안 되는 드러냅니다. 그리고 실패하나 그러면 소인은 반드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것을 논어에서는 소의 필문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소인은 덜된 사람은 일반인은 덜된 사람이고 소인배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뭐냐면 학식과 재능은 뛰어난데 인간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은 소인배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완전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꾸미고 합리화해 나갑니다. 그게 소인 필문입니다. 근데 대인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과필계가 천자문에 나옵니다. 잘못하면 내가 고의로 했건 모르고 했건 그걸 알아가지고 반드시 고쳐버립니다. 그 고치는 데 있어서도 과정 물판계라 이건 논어에 나오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안 하려면 고치는 데 주저없습니다. 왜?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대인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소인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대인은 인정한 다음에는 주저없이 고칩니다. 어떤 분은 실수를 인정하되 안 고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인은 인정한 다음에 곧바로 고쳐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존심 때문에 고백을 못하겠고 인정을 못하겠고 분당에서 세상이 모르니까 다 합니다. 해와 달에 먹구름 끼면 다 압니다. 근데 또 그거에 지나나 그러면 다시 해와 달이 제 역할을 합니다. 유학은 동양고전에서는 인간은 빛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수하지 않다. 근데 그것을 주저없이 고치냐 그러면 해와 달이 구름에 의해서 잠깐 가려지지만 다시 그게 지나면 본 모습을 발휘하는 것처럼 오히려 더 큰 사람으로 전환됩니다. 그게 대인 호변입니다. 여기에서도 대인 호변하는 분이 분명 계실 테고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실 텐데 호변하는 분은 날로 좋아집니다. 첫째 뭐가 좋아집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다 건강 문제가 있을 텐데 첫째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두 번째는 안에 쌓여놓은 거 있기 때문에 정신이 건강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관계 맺기가 좋아지겠죠. 근데 소인은 어떻게 하는가? 반드시 합리화하고 조금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은 소인 중에서 머리가 조금 더 나쁜 사람은 합리화를 하는데 더 뛰어난 소인배를 어떻게 하는가? 형면이라고 고칠 혁, 바꿀 혁, 그 다음에 얼굴 면접, 얼굴을 바꿉니다. 그 앞에서는 고친 척합니다. 그 앞에서 그게 소인 형면입니다. 근데 이게 그 순간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꾸미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대로 막을 거예요. 나중에는 그 어떤 걸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도달합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저없이 고쳐. 이게 뒷호변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빛이 납니다. 빛나기 간단하네요.